현재 WTO 총장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웨엘라로 전격 업무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응고지 후보는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당선이 유력한 분위기로 흘렀으나 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유명희 통산본부장을 전격 추천하면서 교착 상황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자 다자주의를 표방한 바이든 정부는 다시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다자주의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트럼프 정부 지우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바꾸고 한국을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은 한국의 WTO 최근 판결에 불복하며 상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다자간 무역의 존중과 상호 협의를 우선하자는 미국이 한국과의 WTO 판결에 대뜸 상소한 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자국의 불리한 수출 행태를 제대로 꼬집은 한국에 오히려 다시 한번 상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실제 미국은 말로는 다자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자율적 관세를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 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 관세율 47.8%를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 최대 60%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의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이 조처를 계속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의 분쟁 기간에 2만 5천여 장의 분량의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에서는 WTO 판결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관세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상소하지 않을 것으로도 봤습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제질서 재건과 다자주의 복귀를 밝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다시 상소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국제 무대에 복귀하면서 WTO를 존중하고 세계 협력을 도모하는 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자청하면서 유럽과 중국, 일본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 총장으로 노선을 갈아타기까지 했지만 판결은 승복을 안 한 것입니다. WTO 패널들은 세부적으로 40개 항목 중에 37개 쟁점에서 한국 손을 들어주고 3개만 미국이 승소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완패한 소송전이었으며 미국도 바이든 정부의 다자간 협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첫 국제 무대에서 깨끗하게 불합리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러웠으나 결국 상소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국제 무대 복귀를 알려주는 정도로만 활용되었고 실제로 자신들은 다자주의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 측 싱크탱크에서 트럼프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이든 정부가 되자마자 나이지리아 후보가 WTO 회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포착되며 일본이 미국에 영향을 끼쳐서 WTO 총장을 나이지리아로 갈아타게 됐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결국 민주당은 친일본이다 라는 목소리도 나왔죠. 종합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물론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애매한 국제 무대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한국과 같은 중간에 낀 국가들이 매번 희생양이 된 모습이 나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나이지리아 총장을 밀어버린 미국에 당황스러운 일이 전개됩니다. 나이지리아 총장이 당선되자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일본 측으로 응곤지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는 자신의 트윗에 스가 총리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일본도 WTO 총장이 제대로 당선되었다면서 거슬리는 트윗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이 물밑에서 한국 낙선 운동까지 벌이는 등 어느 정도는 예상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가깝다는 일본이고 미국의 의견이면 대부분 찬성한다는 일본이지만 한국과 관련해서는 거침없이 반대의 상황에 예상까지 집행하고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에 로비 자금을 넣는 일본의 현 주소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한국은 WTO 수출 규제 판정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총장과 유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욱더 만반의 준비를 하여 후쿠시마 수산물 판정과 같이 일본을 패소시킬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거의 동시에 WTO 총장이 당선된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국가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애초에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해왔으며 응고지 후보가 당선이 되자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중국의 무역 전반을 담당하는 상무부는 당선 소식을 듣고 현재 다자 무역 체제가 현저하게 훼손되어 있다라며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를 통해서 무역이 회복되고 전체 회원국이 내린 결정이 우리 모두가 믿고 지키는 다자 무역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라고 수차례 전세계 무역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미국이 그렇게 강조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중국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점인데요. 바로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측은 미국이 불합리하게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앞으로 WTO에서 관련 소송을 엄청나게 진행할 것이며 미국은 이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 세계에 민폐를 끼쳐 일면 미국이 중국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미국도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중국의 주장이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항상 중국이 경제 규모가 크지만 후진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으며 무역에서도 중국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는 당연하다고 논리를 펼쳤습니다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자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WTO에 힘을 실어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중국은 WTO를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 국제 무대에서 더욱 날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도 미국같이 다자주의를 주장하며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정작 코로나의 원인을 중국으로 지목한 호주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 와인에 대해서 불공정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서방에서는 호주 와인 마시기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국제 무대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며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만 아프리카의 1대1로를 비롯해서 총장 당선 과정에 중국이 큰 역할을 했으므로 중국의 큰 목소리를 못 낼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WTO를 방패 삼은 중국은 더욱더 자신들 마음대로 국제 무대에서 관세를 무기로 다양한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보복 조치를 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되면 분명히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국면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 장면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WTO 총장의 처음 행보도 실망스럽다는 의견입니다. 그는 WTO 총장이 되면 백신 부족 문제에 대해서 WTO가 강력히 기여하겠다고 총장이 되자마자 그 포부를 밝히며 백신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어난 일은 유럽이 백신 수출을 통제했고 WTO에서 한 말은 실망스럽다가 끝이었습니다. 막상 WTO에서 당장 백신 수급과 공급에 대해서 국가별로 합의점을 시급히 도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만 현재의 UN이나 WHO와 같이 정작 중요한 미얀마 사태나 코로나 사태에 힘을 쓰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한 것처럼 WTO도 허울만 좋은 국제무역기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백신 공급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백신 생산까지 하는 한국을 베이스로 좀 더 다양한 국가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백신 문제와 무역 문제를 해결할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희 후보의 한국은 백신 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는 물론 무역 관련 업무에서 크게 기여했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은고지 총장이 세계은행 경험이나 국제무대 경험이 뛰어나다고 얘기했지만 최근 전 세계적 움직임은 명분과 논리로만 설득이 안 되고 실무를 통한 경륜으로 허를 찔러야만 국가 간의 컨센서스가 도출되곤 합니다. 결국 미국은 다자주의라며 한국을 버리고 WTO 나이지리아 총장으로 돌렸다가 중국을 살린 꼴이 되었고 바이든 정부 스스로가 가장 강력히 추진하는 중국 타도에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한 꼴이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중국 흐름으로 봤을 때 더욱 세계적으로 돌발 행동을 자주 보일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미국의 WTO 관련 행보는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었음이 오래지 않아 드러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팬데믹 상황에 국제적인 맹활약을 보인 한국을 저버린 미국의 선택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